3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 1 그중에 통합과학에 나오는 생명과학 파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에 나오는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1에 나오는 1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였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자, 요거는 이제 탄소 화합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질 X의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X는 DNA와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자,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이 기본 단위체는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도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기억 DNA다. DNA와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네요. 이것의 당은요.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 리보스 당이다 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왜? DNA라는 거 알아줬으니까요. 자, 비교하자면 RNA를 구성하는 당은요. 리보스 당입니다. 리보스 당. 자, 탄소화합물 맞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을 구성하는 것 등등이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되겠죠. 탄소를 중심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의 결합 형태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이 빠져나오는 탈수축합 반응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4번이 정답이죠. 자, 2번은 자, 요런 것은 또 통합과학이 나오지만 또 요것이 조금 더 심화되면 생명과학 2에서도 나오는 물질의 이동. 자, 동물세포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B의 이동을 나타냈고요. A는 단백질로 된 가를, B는 인지질로 된 나를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했고 A와 B는 산소와 포도당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는 지금 이제 막 단백질 막에 박혀있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그리고 나는 인지질 이중충인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이죠. 자, 이렇게 인지질 이중충을 바로 통과한다. 인지질 이중충은요. 인지질 이렇게 생긴 애가 이중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질이죠. 그래서 인지질이 여기 인지질인데 여기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이중충이고, 자, 여기에서 여기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동그란 부분이 머리, 이 꼬리 부분이 꼬리죠. 꼬리 부분은 꼬리고, 자, 머리 부분이 친수성, 그리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입니다. 친수성인 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작은 애들, 작은 입자인 애들만 이렇게 인지질 이중충을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 보통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바로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머리, 꼬리가 있는데 여기가 소수성이잖아요. 소수성 부분을 통과하려면 친수성인 애들은 이렇게 들어오다 튕겨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친수성인 애들이 보통 친수성이고 좀 덩어리가 큰, 분자가 큰 애들이 이 막단백질을 통과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로 포도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을 띠는 물질, 뭐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칼륨 이온이라든지 이런 이온 전하를 띠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 B는 포도당이다. B는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이 아니죠. 왜냐면 얘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해야 되니까 B가 산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산소다 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 가를 통한 물질 이동은 선택적으로, 자, 막단백질 바로 선택적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또 세포막의 특징 중에 하나죠. 나의 인지질이 이중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충, 그리고 선택적으로 물질을 이동시킨다. 이런 것들이 세포막을 또 구성하는 특징이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찍었고요. 그 다음 4번, 어떤 세균을 이용한 탐구의 일부이다. 자, 항생제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지금 기억이 시커멓게 처리된 애가 기억이고요. 하얀 애가 니은입니다. 그러면 이 니은이 바로 여기 항생제 처리 후에 남은 애네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 중에는 이 니은이 뭘까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일까요? 없는 애일까요? 그렇죠.
얘는 항생제를 처리했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럼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다. 그러면 니은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다. 자, 그리고 나의 살아남은 세균을 배양해서 집단 2를 얻었습니다. 내성이 있는 세균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네요. 자, 항생제 내성이 얘는 없는 애, 얘는 있는 애. 자, 기억은 없고 얘는 있어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가 자연 선택이 되었네요. 자, 이거 자연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자연 선택설. 기억은 항생제 내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쵸? 없기 때문에 죽었어요. 항생제 처리했을 때. 1에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죠. 항생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는 개체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죽었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겠죠. 배양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1이 2보다는 어때야 돼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 있는 애들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야 되겠네요. 그럼 1이 2보다 어떻다? 낮다. 2가 더 커야 되겠네요. 있는 애들은. 그럼 반대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항생제 내성이 없는 애들의 비율은 1이 더 큰 거겠죠? 이렇게 보기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자, 5번은 생태계 부분입니다. 물론 5번은 통합과학에도 나오고 생명과학에도 나오긴 해요. 자, 생태계 A와 B의 먹이 관계를 나타냈고요. 생물 다양성은 B가 A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먹이 관계.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뭐라고 하죠?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요. 이 먹이 사슬이 또 얽혀 있어요.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그 생태계는 안정적이다, 다양하다. A에서, 자, A 볼까요? 생태계 A를 보면 벼가 지금 생산자죠. 식물이니까. 그럼 메뚜기는 1차 소비자가 되겠고, 그러면 개구리는 2차, 매가 3차가 됩니다. A에서 메뚜기는 그래서 2차가 아니라 1차 소비자다라고 얘기해야 되겠고요. B에서 벼의 에너지 일부는 토끼로. 왜냐면 토끼가 벼를 먹었으니까요. 맞고요. 생태계 평형은 B가 A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죠. 왜냐면 토끼가 만약에 사라졌어요. 토끼가 사라졌어요. 그럼 뱀이 토끼 말고도 쥐도 먹을 수 있고 개구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태계 A 같은 경우에는 벼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메뚜기는 먹을 수가 없네요. 벼가 없으니까. 개구리도 없네요. 메뚜기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것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야지만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자, 6번은 이제 유전 파트예요. 사람에게서 다양한 눈동자 색깔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자, 유전자 A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가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유전자 A니까 유전 정보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죠. 효소는 뭐죠? 단백질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자, 이 과정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 자, 생명 중심의 원리를 보면 DNA 유전 물질에서 RNA로 전사가 되고 이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통합과학 1학년을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DNA에서 RNA로 전사,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 그러니까 전사라고 하는 과정은 유전 정보. DNA가 얘는 핵 안에 있습니다. 핵 속에 있어요. 자, 핵 속에 DNA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RNA가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어디로? 세포질로. 세포질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RNA는 물론 mRNA라고 하는 메신저 RNA이긴 하지만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mRNA에서 단백질로 번역이 일어나는 거. 번역 트랜슬레이션이죠.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에 따라서 이게 생명 중심의 원리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생명과학 2에서 배우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를 더 공부하시면 돼요. 멜라닌 합성 효소에 의해 멜라닌 합성된다.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합성되는 거, 단백질에 의해서 멜라닌 합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효소에 의해서 합성이 되니까 뭐 물질 대소로 얘기하면 동화작용이겠네요. 멜라닌의 양에 따라 다양한 눈동자 색깔이 나타납니다.
자,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핵에 A가 들어있다. 핵에 A가 들어있다. 자, 유전자는 DNA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핵 속에 DNA 유전 정보 가지고 있죠. 자, A에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유전 정보에 따라서 바로 이것을 합성하는 거니까요. 기억은 그쵸. 기억은 번역이 아니라 가과정이 번역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기억은 멜라닌 합성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 합성되는 것은 그쵸. 그냥 효소에 의해서 합성되는 그냥 동화작용, 물질 대사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가과정이 된다. 그래서 번역은 아니죠. 번역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가과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7번.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의미죠. 세 가지가 있죠. 종 다양성. 그리고 요거는 같은 개체 내의 유전적인 그렇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환경을 나타내는 것 같죠? 요건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자, 같은 종의 얼룩말에서 줄무늬가 다양한 것은 누구에 해당하겠어요? 유전적인 다양성이겠죠? 그래서 틀렸고 A가 높은 종, 즉 종다양성이 높다. 자,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생겼을 때 멸종이 아니라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B는 생태계 다양성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또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두세요. 다음 8번. 그림은 생태계에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다. 자, 탄소 순환 과정, 질소 순환 과정 이런 것들 나오죠. A와 B는 생산자, 분해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그러면 생산자, 분해자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한 방법. 대기 중에 CO2를 이용하는 이 가 과정을 통한 이 A가 바로 뭐다?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바로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이용하죠.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B는 분해자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사체나 배설물을 바로 이렇게 다시 무기물로 분해하는. 그다음 나과정은 소비자가 CO2를 다시 공기 중으로 보내는 것은 그렇죠. 호흡에 해당하겠죠. 물론 생산자가 이렇게 호흡합니다. 생산자도. 자, A는 그래서 생산자다 맞고요. 가과정, 기권. 자,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 그러니까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죠. CO2가 바로 포도당과 같은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과정, 광합성 결과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정답 맞고요. 호흡을 통한 탄소의 이동, 나과정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정답 5번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9번은요.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 건 생명과학 2에서 배울 거고요.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한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자, 코돈이라고 하는 것은 RNA의 세 염기, 그리고 DNA의 세 염기는 트리플렛 코드, RNA는 코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 상보적인 결합을 알아야 돼요. A의 짝꿍은 누구죠? A의 짝꿍은 T, 타이민. 그 다음에 C, 사이토신의 짝꿍은 그렇죠. 구아닌입니다. 이 짝꿍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RNA가 과연 이 DNA의 어느 가닥을 주연 가닥을 통해서 전사를 했는지 보면, 자, 여기 GCA를 보시면 돼요. GCA니까 얘를 상보적인 결합으로 결합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연 가닥은 요것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토대로 그대로 놔도 끌어올 수 있겠죠? A 짝꿍 누구죠? T라고 하면 안 되죠. RNA는 T가 아니라 그렇죠. 우라실이 됩니다. 그래서 C의 짝꿍 G. 그래서 나는 UUG가 돼요. UUG 여기 있네요. 그럼 요것을 코딩하는, 요것을 번역을 하면 아미노산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D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CUG, CUG는 CUG 여기 있네요. CUG. 그럼 똑같이 얘도 D를 번역을 해서 D를 아미노산을 합성을 하겠네요. 자, 나머지 됐고, 가는 이제 거꾸로 가면 돼요. CUG의 짝꿍을 볼까요? 그러면 C의 짝꿍은 G, U의 짝꿍은 그렇죠. A, G의 짝꿍은 C. 자, 그 다음에 여기 G 전까지니까 여기까지 읽어줘야 되겠네요. A의 짝꿍은
그쵸? 여기서는 U라고 하면 안 되고 T라고 해야 되겠죠? DNA를 구성하는 염기니까. 그다음 G는 C. 그래서 가는 GACTC다. 가에서 구안인의 수는 구안인의 수는 요거 한 번 나오네요. 구안인 요거 하나 나오네요. 그러니 1 맞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혹은 뭐 그냥 물어볼 수 있겠죠. 가는 GACTC다. 그다음 나는 TTG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UUG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니은은 T 맞죠?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11번은 자, 이제 지질시대 가는 중생대와 지질시대 기억 니은의 길이 그리고 그 중에 번성했던 생물이 화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이 화석의 이름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삼엽충. 삼엽충 하면 떠오르는 시기는 맞아요. 고생대. 자, 삼엽충 고생대. 자, 그럼 지질의 시대의 길이 긴 거? 그렇죠. 니은이 고생대. 기억은 신생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신생대니까 틀렸고요. 고생대 아니고 최초의 생물은 자, 최초의 생물은요. 여러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가 아니죠. 최초의 생물. 그렇죠. 선캄브리아 시대에 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 고생대 아니고요. 선캄브리아. 자, 니은에 형성된 지층에서 즉 고생대 지층에서 나가 발견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다음은 당뇨병 진단에 대한 자료이다. 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소변검사지에 포도당 산화효소. 자, 효소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효소가 들어있으면 소변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에 이 효소에 의해 포도당이 산화된다. 자, 그래서 청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사지가 진한 청색이면 당뇨병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자, 기억에 대한, 즉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주성분은 효소는 단백질이다. 주성분 효소 단백질 맞고요. 포도당의 산화 반응에서 소모된다. 자, 그러면 효소가 소모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효소의 특징 소모되지 않습니다.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체 촉매로 단백질이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효소는 물질 대사 과정을 조절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어찌됐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얘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또 효소의 특징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효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일단 효소는요. 얘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고 반응이 끝난 후 효소에서 분리가 되죠. 생성물이. 효소는 다른 반응을 또 재사용하게 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게 바로 효소의 특징이다. 그래서 효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주성분이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특징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세 가지 특징 효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3번은 앞에 영상에서 했고요. 그 다음 14번. 자, 동물의 세포, 이 동물에 대한 설명이 자,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A, B, C를 볼게요. 자, A, B, C는 각각 이것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알갱이처럼 되어 있는 이 C가 리보솜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치 핫도그에다가 케찹을 뿌려놓은 요런 거, 요 모양, 이 B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이고요. 그리고 A는 나머지 핵이 되겠네요. 이 동물은 한 번 비행하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이때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 생성. 자, 에너지 생성이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에너지 생성이다라고 했죠?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곳. 자, 그럼 A는 식물 세포에도 있다. 핵 식물 세포에도 있습니다. 자, B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죠.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와 일부 세포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 물질대사 일어나죠. 그래서 니은 맞고 C는 리보솜. 정답은 5번으로.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 대한 특징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린의 진화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기린의 진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기린이 출현한다. 자, 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개체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자,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일단 서로 다른 기린이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 변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요.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손만 결국에는 자연 선택된다. 이게 이제 자연 선택에 대한 진화 과정입니다. 나, 다, 가 순서. 자, 다윈은 기억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하였다. 자연 선택 맞죠? 다에서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보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목이 긴 기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기린의 진화는 나다 가다. 정답 5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7번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카탈레이스 볼까요? 카탈레이스 자, 생간 20g과 증류수 100ml 이용해서 간 축출액을 준비하고요. 자, A, B와 같이 용액을 넣었대요. 자, A와 B는 5% 과산화수소 모두 다 넣었습니다. 과산화수소 H2O2. 그다음에 A는 증류수를 넣고 B는 안 넣고 그 대신 간 추출액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류수를 넣은 것은 비교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A가 대조군이 되고 B는 실험군이 되겠죠. 자, 그럼 이로써 우린 무엇을 알고 싶은가? 실험 결과 A에는 변화가 없고요. B에는 기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포라고 하는 것은 훗날 우리가 알았지만 산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H2O2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 H2O2가 물과 그리고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화학식의 개수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두 분자의 과산화수소 EH2O2 자, 그리고 그렇죠. 물 분자 2개 그리고 산소. 그러면 총 토탈 산소도 2개, 4개 맞고요. H도 4개죠.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그럼 이렇게 분해될 때 누가 사용한다? 간 속에 들어있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물질 대사. 그래서 분해되는 이화작용이 또 얘네요. 자, A는 실험군 아니고요. 대조군이라고 했겠죠. 증류수를 넣어줬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실험하는 건 간에 뭐가 있어서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가설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들어간 거죠. 카탈레이스 효소의 작용이죠. 간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의 작용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간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자, 기억에는 산소가 있다. 맞습니다. 산소가 분해됐죠. 물론 이 사이에 기포가 발생하는데 여기다 꺼져가는 불씨를 두었을 때 활활 타오른다. 그러면 또 산소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응이 끝난 후 과산화수소의 양은 B가 A보다 적다. 왜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물과 O2로 분해됐으니까 과산화수소는 그러니까 A보다는 더 적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4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간은 어떤 식물? 자, 이거는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네요. 나와 다는 각각 이 식물의 세포를 증류수와 20% 소금물 중 하나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A와 B는 세포막과 세포벽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식물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세포벽. 그러니까 A가 세포벽이 되겠고 B는 세포막이 되겠죠. 자, 나는요, 지금 쭈글쭈글해졌어요. 지금 이 세포막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다는 빵빵해졌습니다. 팽윤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팽윤 상태고,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쪼그라들었다. 자, 왜 이렇게 터지지 않느냐? 우리 식물세포, 동물세포랑 비교하면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는 팽윤 상태가 아니라 터집니다. 우리 보통 적혈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이렇게 빵빵한 상태, 팽윤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거는 지금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가 이제 세포 벽을 밀었기 때문에 빵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이 들어오는 거죠. 물이 H2O가 들어오는 거고 얘는 지금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거죠. H2O가. 그러면 결국에 이 나의 경우에는 왜 빠져나갈까? 바깥쪽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얘는 고장액 상태고요. 그리고 다는 바깥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깥쪽이 저장액 상태다. 그래서 고장액과 저장액. 그러면 여기에서 증류수와 20% 소금물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고장액, 즉 나가 20% 소금물이 될 것이고 다는 증류수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는 비교군이고요. 자, A는 세포벽이다. 맞죠? 나는 식물세포를 증류수가 아니라 20% 소금물에 넣은 모습 쪼그라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의 식물세포를 20% 소금물에 넣었으면 이제 나처럼 되겠죠? 세포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맞게끔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비교했어요. 그쵸? 동물세포 비교하면은 보통 적혈구 세포로 비교합니다. 고장액 상태에서 적혈구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되었다가 고장액에 넣으면 얘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 너무 쪼글쪼글해져요. 왜? 고장액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저장액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팡팡 터져버리겠죠. 왜냐면 세포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포막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너무 물이 들어오니까 팡하고 터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투압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